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부분은 바로 유리식과 유리함수 부분입니다. 자, 유리식은 근데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리식은 사실 뭐를 잘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는 우리 배웠던 사칙연산 같은 거 그런 거 잘하면은 돼요.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개념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유리식이 뭐냐면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이 뭔지도 알아야겠죠? 다항식이 뭐냐? 자, 어떤 미지수가 있을 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의 거듭 제곱의 합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다항식에는 상수항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항식은 유리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포함 관계를 따지자면 유리식이 있으면 반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여기가 다항식, 나머지를 분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다항식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다항식을 항이 여러 개인 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항식은 사실 단항식을 포함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항도 역시나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다항식은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이미 많이 봤을 거고, 그래서 다항식을 포함한다는 점과 상수항을 포함한다는 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다항식이 맞는 것과 다항식이 아닌 것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다항식이 맞죠? 근데 얘네들은 다항식이 아니죠. 왜? x의 거듭제곱의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딱 x의 거듭제곱 아니면 그것들의 합으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모에 다항식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또 근데 이거는 결국 이거랑 같으니까 얘는 다항식이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얘네들 같은 경우 얘는 x의 거듭제곱의 합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비록 분모는 x의 거듭제곱의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전체로서는 하나의 항이고, 자, 이 하나의 항을 딱 x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다항식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항식도 아닌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분수식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유리식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리식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유리식의 사칙연산은 사실 우리 이때까지 숫자의 사칙연산이랑 같아요. 두 유리식 A랑
B가 있다고 했을 때, C까지 있다고 했을 때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C분의 A 더하기 B다. 또 C분의 A 곱하기 B는 C분의 A B다. C분의 A 나누기 B는 BC분의 A다. 그럼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는 AC분의 BC 더하기 AD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우리 유리식이 아니라 유리수 계산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유리식 합치현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모르겠는 사람은 중학교를 다시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리식의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 자, 이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문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x 더하기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s 더하기 1 뭐 이런 거 빼기 x 더하기 2분의 x제곱 빼기 x 더하기 2 뭐 이런 식의 한번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를 풍부해준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겠죠? 3차식을 두 번 구해서 그거를 빼줘야 되니까. 자, 근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변형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x 빼기 x 더하기 3분의 4x 빼기 1 또 다시 바꿔주면 x 빼기 4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1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x 빼기 x 더하기 2분의 3x 빼기 2가 되고, 얘는 다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얘를 빼주면은 여기 있는 x서로 사라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3이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4가 돼서 조금 식이 복잡하지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3차식까지 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항이 4개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식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얘는
얘는 다시 순서를 바꿔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은 플러스가 있거든요. 다시 끌게요. x 마이너스 1 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분의 2x 마이너스 5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분의 2x 마이너스 5가 돼서 자 2x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뭘 해주면 되느냐? 여기 공통인 x제곱 마이너스 5x가 있기 때문에 얘를 a로 치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식 전체는 어떻게 바뀌느냐? a 더하기 4 a 더하기 6분의 1이 돼서 자 분의 2a 더하기 10이 돼서 두 개를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a는 다시 x제곱 빼기 5x로 고쳐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그냥 계산하려고 그랬으면은 여기에 1차식과 2차식도 곱해가지고 3차식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은 더 계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방식 A와 B가 있을 때 A, B분의 1의 걸로 나오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으면은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다가 곱하기 B 빼기 A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를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x-1, x-2 분의 1 더하기 x-2, x-3 분의 1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얘는 통분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얘를 두 개로 나눠줄게요. 그리고 얘도 두 개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x-2분의 1, x-2분의 1은 서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꿨네요.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비례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 대 B는 C 대 D가 있다. 여기서 안쪽끼리 곱하고 바깥쪽끼리 곱하면은 BC는 A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한번 볼게요. x 대 y는 2 대 3일 때 x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2xy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방법은 여기 3x는 2y를 구해서 x는 3분의 2y로 둔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자, x 대 y는 2 대 3이라고 했으면은 x를 2k로 두고 y를 3k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2k의 제곱 더하기 3k의 제곱분의 2 곱하기 2k 곱하기 3k가 돼서 얘는 13k 제곱분의 12k 제곱이 돼서 13분의 1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x 대 y 대 z가 3대 4대 5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분의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 아까처럼 첫 번째 방법처럼 비례식으로 열심히 해줘가지고 3z는 5x고 4y는 5x이기 때문에 z는 3분의 5x하고 y는 4분의 5x 해가지고 열심히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럼 식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x는 3k, y는 4k, z는 5k라고 줄 겁니다. 자, 이러면은 식이 좀 더 간단해지죠? 어떻게?
얘는 어떻게 되냐면 k제곱 더하기 16k제곱 더하기 25k제곱분의 k제곱 여기 16k제곱 더하기 25k제곱을 해서 50분의 18이 돼서 25분의 9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유리식은 이 정도. 새로운 개념이 있다는 느낌보다는 적용력을 조금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갈 부분은 우리 요리 함수 부분이에요. 자, 유리 함수는 어떤 거냐면 y는 x분의 1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y는 x-t분의 k 플러스 q에 대한 것까지 배워볼 겁니다. 자, 근데 y는 x분의 1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저거는 어떤 그래프가 되냐? 반비례 그래프가 되죠. 왜냐? xy는 1이 되기 때문에 x가 몇 배 커지면 y가 몇 배 작아지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배운 거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쌍곡선 형태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아니면 직접 그려보려면은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봐서 쭉 이어지면 이런 소물선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쌍곡선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만약에 xy는 2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 자, 같은 x값에 대해서 y값이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겁니다. 이게 y는 x분의 2, 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xy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조금 더 안쪽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xy는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좀 더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유리함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있다면 첫 번째 특징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줘야 될 거 k의 값 아니에요.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는 걸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특징. 자, 요게 아무리 x가 커져서 작아진다고 해도 0에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자, 또 x가 아무리 0으로 가까워진다고 해도 여기 y축에는 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 x랑 y 자리 바뀌어도 서로 상관이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x는 y에 대칭시켜도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자, 보시면은 이렇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어도 서로 대칭이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또는 x는 마이너스 y에 대해서도 대칭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평이동한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의 식은 우리 기존에 있던 y는 x분의 k에서 어떻게 한 거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k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겨서 자, 이게 x는 p, y는 q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 저기 있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해볼게요. 자, k의 절대값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p, q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x축과 y축을 정근선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x는 p와 y는 q가 정근선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자, 아까는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죠?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거나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점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바로 대칭 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까요? y는 x-2분의
2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대칭축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정의역은 자, 일단은 x는 실수 전체가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왜? 분모는 반드시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즉, x는 2가 아닌 실수가 됩니다.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y는 1이 아닌 실수가 됩니다. 그럼 대칭축은 어떻게 되죠? 대칭축은 점 2, 1을 지나고 길이가 플러스 죄송합니다. 길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래서 y는 x 빼기 1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바로 대칭축이 될 수 있겠죠. 자, 추가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자, 얘는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x는 2, y는 1. 이게 바로 점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 여기 2,1이니까 y는 x 마이너스 1 그래서 진축은 이것과 그리고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